이게 한 가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제안을 감히 좀 대표님한테 좀 이제 이 기회를 말미암아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거니까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다섯이 현재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발족하는 중입니다. 협회 이름은 대한격투기 중소감독협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의 모든 중소감독 지도자분들이 언제든 가입 절차를 거쳐서 가입할 수 있는 열려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블랙박스로 좀 조명해 주셨던 김영준 감독 사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협회를 지금 창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비용 부분 제껴놓고, 사실 아마추어 선수 하나만을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키워야 되고, 프로 하나를 키우려면요 정말 얘한테 쏟는 애정이 내 친자식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프로 선수 하나 키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친자식 때문에 몸이 병신되지는 않죠. 웬만해서는 무슨 어지간한 페류나한테 맞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저희 다섯 다 그 얘기를 하면서 웃고 울 만한 얘기인 게, 저희 다 차고 치고 조르는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취급받는 거는 이제 다 모든 선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전적 조금 좋아지면 당연히 큰 팀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나의 테크트리고 애초에 목적이었으니까라고,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협회를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어떠한 단체에서도 이런 사례에 있어서 감독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공론화를 해서 저희를 지켜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거를 최초로 해줬던 게 블랙컴뱃이라는 단체고, 검정 대표님이시고, 저희가 이 협회를 만들게 된 목적도 우리 중소감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와 해야 할까 하다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를 지지하고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검정 대표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제 마음을 좀 느껴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사실 챔피언스 리그 때부터 저는 이 격투기에 있어서 팀의 중요성과 감독님들의 중요성,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조명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정환 감독님, 뚱 관장님, 조정현 감독님, 유저씨 이런 분들을 일부러 노출시켰죠. 너무 많죠. 예. 또 야차컵에서의 주역, 또 지도자의 따뜻한 면모. 그 전까지는 고소왕이셨는데 지금은 야 제자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그 지도자의 그런 면모들. 사실 그 콘텐츠가 지도자로서 부각되기가 힘든 콘텐츠였는데, 막 대가리 다 박살나고 그때 제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죠. 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조명해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던 제 어떤 제작자나 연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거를 또 감독님들이 느껴주신 거 아닐까. 특히 요번 블랙박스 명작이었죠, 정말. 김영준 감독님의 그 스승의 눈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딱 결실이 맺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다섯 분이 모이시게 된 거군요, 그렇게. 격투기 문화를 지금 이제 바꿔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인 거고, 그 팀 이적 같은 거, 단체 이적 같은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면은 밑에 감독님들이 선수를 키우실 때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을 거고, 그리고 그 자라난 선수들이 그걸 문화처럼 느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걸 자체를 저희가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요즘 좀 그게 유행이긴 하죠. 네. 특히 MZ 선수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무명일 때, 전적 0일 때 가서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해. 그리고 다 깎아서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어 선수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지고 전적이 이뻐져. 그러면 이제 감사했습니다. 대형팀으로 가겠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UFC를 향해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은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느낌이 대회사에서도 감지돼요. 유행 같아요, 거의. 저희는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죽 써서 개 주는 거거든요. 내가 선수 이만큼 키워놨는데 얘네가 갑자기 대형팀으로 이적을 한다?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수를 어차피 잡아둬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 선수 잡아준다고 뭐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마음이 떠난 거잖아요, 이미. 대형 팀에 간다는 걸 금지하자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걸 막 이 선수가 발전하고 싶은데, 아 너는 발전하면 안 돼, 그냥 내 울타리에 있어, 이게 아니라 간다면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자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갈게요. 너 잠깐만 나랑 이야기해. 그러면 나 못 가게 하는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지금
항상 그래왔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진짜 좀 맞게 바꿔보자. 지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그죠. 선수는 선수대로 고생을 하는 건 맞긴 하는데 그만큼 감독님은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보장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게 오늘 윤정재 감독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아, 맞네요. 얼마나 중요하면 솔리드 감독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던 윤정재 감독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솔리드 감독님이 그거 얘기하신 게 정말 날카로운 게 이렇게 블랙컴뱃처럼 지도자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대변해주는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팬들이 다 저런 선수들의 편이 되어줬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선수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어떤 댓글들이나 여론이 형성됐냐면 한 몇 번 지잖아요? 몇 번도 아니야. 한 번 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런 여론이 형성돼요. 야, 그 팀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팀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팀 옮겨라. 솔리드에서 옮겨라. 맞잖아요. 이 선수들 자체도 그게 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욕이 있어서 그냥 내가 그런 거네. 야, 정말 훌륭한 얘기다.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냥 100% 다 그냥 전자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아마 이 사례를 가장 많이 겪은 지도자일 텐데 아, 그래요? 또, 권위자세요? 잘했을 때 그런 일화들은 그렇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예, 이를테면은 많이 메이저로 알려진 대형팀의 지도자가 막 그런 한 번 이겼을 때 조명받는 그런 거에 비해서 중소팀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선수의 기량, 선수의 재능. 잘했을 땐 선수의 기량. 못했을 땐 팀 옮겨라. 한 번 졌을 때는 이제 대형팀 가라. 맞아요. 이게 지금 공감이 되는 게 준서 씨 얘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아, 야, 대형팀을 옮기니까 야, 너무 늘었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링닥터와 심판이 하나 되어 도와주면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이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실적주의죠. 지금 이 김영준 감독님과 블랙컴뱃의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안 좋게 호도하고 도의적인 거 다 져버리고 건너간 분이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팬들이 욕을 하고 있는 거고 안 좋게 보는 것인데 마치 이기면 본인에 대한 그 정당한 지적들을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있을 권리가 부여되는 것 같은. 맞습니다.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를 우리 격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도 지도자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거의 반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가 도의를 저버리고 지금은 욕먹을 짓을 했지만 이기면 괜찮아. 다 닥치라 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닐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독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대형팀에서 야 괜찮아. 지금은 저 동네 감독들 징징대지만 또 UFC 가면 돼. 그럼 팬들도 그렇고 다 너 지켜서주고 그리고 거기 세컨드로 들어가 나도 칭찬해주고 요 문화 요 분위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선수는 못 만들죠. 그렇죠. 선수 만들기가 무섭죠. 유능한 감독님들이 더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선이 그리고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계속 있다면은 그런 지방의 조명 밖에 있는 지도자들이 계속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 발전에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우리 선수가 있는데 우리 선수가 그래플링이 부족해. 그러면 그래플링을 배우게끔 원정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문화가 돼버리면 그냥 제가 다 안으로밖에 다 싹 메고 있는 거죠. 폐쇄적으로. 그렇죠. 더 폐쇄적이어지는. 안으로 하는 거죠. 맞아. 요즘은 분위기가 제가 만약에 감독이잖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몇 번 저기 갔다 오면 한 달 뒤에 저기로 가겠다 그래 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항상 그 동네 관장님들의 저는 몫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격투기 발전에. 왜냐하면 강원도에도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경상도에도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형팀은 어느 한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영전인 아마추어가 자기의 재능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다 상경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데이터적으로 봐도 각 문파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비기와 기술을 다듬으면서 개성 있게 경쟁할 때 더 재밌고 강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저희는 대회사로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에서도 그렇게 약간
지적했던 거예요. 대형팀에 다 모여들어서 일괄적으로 같은 기술을 같은 패턴으로 배우는 것은 경쟁 심리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정작 싸워야 되는 국내 경쟁자끼리도 같이 훈련해서 못 싸고요. 그리고 다 비슷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아마 저희 5한테도 지금 뭐 어디 태클을 가르쳐봐라, 안바를 가르쳐봐라, 뭐 투를 가르쳐봐라 하면은 뭐 기본적인 개념은 같을 수 있어도 디테일에서 다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안바, 트라이앵글 이런 거랑 저쪽에서 가르치는 얌바, 야라이앵글 이런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 이건 또 엄연히 달라요. 네. 기술 자체가 다르잖아요.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이거는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리스펙이죠. 예. 얌바 장난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블랙컵에서 직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전에 계셨어요. 리바이가 얌바로 잡았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요새는 그래서 그 보고 가르칠 때 머리 땡겨 막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쪼여! 쪼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디테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대형팀에서 당연히 밀릴 수가 있죠. 흔히 명문팀이라는 곳에. 그러면은 중감협에 속한 동네 관장님들끼리 또 모여서 대형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재풀을 같이 또 하면은 또 선수들한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도 계약에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적하는 선수들이 단골로 얘기하는 내 체급의 선수가 없다. 근데 저희 5개 팀만 해도 저희가 다 모이면 뭐 중량급 선수 생기면 이동현 감독님이 잡아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웃버린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4대1로도 막 맞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뒤에서 후두부를 때려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때리는 줄 몰랐습니다. 간지러웠다는 얘기죠. 예. 먹힐만 보여서. 스타성이 너무 올라가셔가지고 전투력도 증명하셔서 그 경기 뛰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닉님도 욱버린을 해서 그 브라질 선수로 잡아드릴게요. 예. 뭐 아까 뭐 농담으로 뭐 전우진 감독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더 많은 감독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 협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을 해주신다면은 좀 더 진짜 어떤 메이저 팀 못지않게 그런 훈련 환경도 더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게 이렇게 이제 침묵이 돼서 같이 경쟁해야 될 선수가 경쟁을 못해. 저희가 아예 있을 법한 그냥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영타이거 선수가 수부타이 선수와 다시 또 매치메이킹이 된다면 수부타이 선수와 전육진 멀티짐을 격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합동훈련을 한다고 해서 같이 훈련했던 선수랑 안 싸우는 경우는 없다고 아예 딱 처음부터 정해놓고 명시를 해놨고 감독님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뭐 하나 던지면 이미 준비되어 있네요. 이미 얘기를 나누셨군요. 이미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이거. 그렇고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동네 관장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선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좀 더 난이도가 쉬워요.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올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백지가 더 쉽다 하지만 아니에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1000명 되는 게 진짜 가장 힘들어요. 구독자 1000명 되는 게 진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리고 아무도 메리트가 없는 무명 시절에 긁지 않는 복권에 그런 선수들을 말 그대로 나를 찾아와줬으니까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키우는 건데 0에서 1만까지 딱.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정인데 이거를 도맡아 하는 게 동네 관장님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 관장님들도 일단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내가 이 선수를 여기까지밖에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보내줄 줄도 알아야죠. 근데 보내주는데 내가 여기까지 키웠던 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상이 아니어도 정말 좋게 끝내야 되는 거죠.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진짜 자식만큼 키워가지고 하는데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안 좋게 나가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그 대형팀에서 거기에 아빠한테 새아빠 거기서 나는 이 사람 난 당신일 뿐이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면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도 정신병 나는 행동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상을 얘기한 내가 뭐가 되니? 제가 근데
얘기했던 보상은 진짜로 실제로 그런 거예요. 다른 팀에 가더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뿌리를 잊지 않고 가는 거. 이게 제일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애매하고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탠다드가 없어요, 지금. 그 대표님이 먼저 지금 스탠다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부터 좀 조심스럽게 좀 제안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본론이 있으셨군요. 예. 예. 첫째가 방금 얘기하신 그런 공인계약서의 형태입니다. 협회에 들어갈 경우 예, 맞습니다. 파이트머니의 경우 선수 80, 지도자 20%, 파이트머니 외에 스폰서 수입, 선수가 가져오는 경우 100% 선수,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한테 부탁해서 선수가 지도자가 갖고 왔을 경우에는 50%.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시면은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희 동네 간장 5명이 박평화 대표의 권위를 빌려서 20%라는 수입을 챙겨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곡해하시는 일부 팬분들이 좀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DK짐의 이도경 감독님 지금 플래시 선수 파이트머니 얼마 갖고 가시죠?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윤정재 감독님 틱으로 신창현 선수 요번에 저 챔피언 될 뻔했잖아요. 예, 한몫 단단히 챙기셨겠네요. 몇 프로 갖고 가세요? 창현 선수도 그렇고 이제급 프로로 뛰었던 선수들한테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몇 프로 받으시나요? 저는 사실은 어떤 계약에 제가 저희 선수들이랑 명시한 거는 98대 2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돈을 뭐 10원 한 장 지금까지 챙겨받은 적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선수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까셨던 예. 거군요. 원래 안 받던 선수들한테 네, 안 받던 선수들한테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제가 안 받는다고 해서 선수들이 안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수들이 챙겨와도 제가 돌려보내는 거지. 가장 이상적이다, 진짜.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타이거 개새. 많은 선수 중에 영타이거만. 한마바퀴도 있고 더마스터도 있고 많은데 근데 다 개새끼들이고 농담입니다. 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여기랑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 예. 저희 넷은 이 지도자 5 중에서도 그런 선수 파이트머니를 분배받는 수입원 외에도 다들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수입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김영준 감독 같이 전업해서 한 선수의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면 저는 파이트머니 분배가 60, 40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0이 지도자고 40이 선수에게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전업을 하셔도 20%만으로도 이게 가능하신가요? 한두 명한테 갈아놓는 스타일이신데 네. 20%를 먼저 제시하셨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예, 감독님들하고 충분한 회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8대 2. 그리고 사실 실상 이제껏 21% 받으셨잖아요. 맞네요. 이것도 좀 정정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는 21%가 아니죠. 마지막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9대1로 제안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기존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팬분들한테 저희는 기존에 그런 파이트머니를 어떤 분배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서툰 5명입니다. 예. 아마 근데 모든 지도자분들이 거의 그러실 거예요. 스탠다드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는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앞서 사전 설명했듯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정한 선수한테 가장 좀 큰 폭이 저희 회의 결론 끝에는 80대 20이었습니다. 저희가 20%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80을 제대로 못 갖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권익도 보호하는 거죠. 그것도 같이 보호를 하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하고 감독에 대한 계약서에도 또 통일성이 있어서 그 계약서를 무조건 쓰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정한문 얘기대로 하는 게 선수에게도 어떤 공인된 다 공통된 계약서가 있으니까 뭐 지도자 임의로 뭐 계약이 막 변경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안전한 거죠.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사실 가장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 이상적인 건 맞아요. 안 받아. 너네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야, 너라도 신경 써. 챙겨. 나 주지 마. 하는데도 선수들은 계약서 없는데 여기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아름답지만 반대로 이게 가장 위험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섭섭하냐면 계약서상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독님은 챙긴다고 챙겼는데
선수들은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럼 또 여기가 가져갈 생각은 없었는데 현타가 와요 딱. 뭐지 나는? 근데 얘네들 진짜 업어 키웠는데 얘네들은 아예 감사함이 없네? 이러면 계속 불신만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예요. 선수들도. 나는 해주는 건 해줬는데 왜 선수들도 이 사람이 불편할 이렇게 것 생각? 같습니다. 선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실 챙겨드리려 했는데 싫다고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주관적인 영역, 명시가 안 돼 있을 때 오해는 오히려 쌓이기 쉽다. 그렇죠. 근데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이게 예. 제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데 이미 비율까지 다 정해 오셨군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좀 조심스럽게 어떤 블랙컴뱃의 라이즈, 블랙컵, 그 다음에 넘버링 이벤트에 선수 소개 화면에 기존 선수 소속팀의 명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있으면 좋죠. 문파들의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를 좋아해서 예. 근데 그게 있거든요. 야차짐은 야차짐 선수만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또 약간 또 DK짐의 그게 있고 또 야크샤는 야크샤만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솔리드도 있고 또 이 몽골 팀도 확실하고 전uk진 멀티짐에 그래서 저는 그런 재미가 또 MMA 보는 재미의 굉장히 큰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걸 팬들한테도 좀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해야지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지금 이 중소감독협회 5개 팀은 기존의 선수는 물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발굴하게 되고 계약하게 되는 모든 선수를 포함해서 블랙컴뱃에 우선적으로 선수 공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큰 결심이실 텐데. 근데 블랙컴뱃에서 받아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그 걱정을 예.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야 니네 쓸 애들이 없는데 이래버리면 나가리 아니야? 지금 또 블랙컴뱃이 빡세죠. 많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박 대표님께서 충분히 그런 좀 신진급 선수들, 그런 중소팀 선수들을 등용문이 될 수 있는 무대는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차원까지 포함했을 때 저희는 우선적으로 블랙컴뱃의 선수를 피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선적으로 블랙컴뱃을 수급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해주시면 이 승인된 단체는 저희가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또 제우스나 네, 뭐 제우스도 이렇게. 있고. 이거 좀 감동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공론화를 시켜주시고 이랬던 단체가 지금까지 아예 없었거든요. 오히려 선수 편을 들어줬지 저희 편에 서서 얘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팬들도 선수 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감독님들의 마음을 저도 솔직히 알아요. 팀들이나 감독님은 한 단체만 피딩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에 발 걸치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게 내 새끼 살리기에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라인에 딱 서겠다 해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이고 저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다라는 게 진짜 진심으로 와 닿고요. 이것만큼 증명하기 좋은 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 얘기한 뜻, 기치,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뜻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살아야 또 선수도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감독협회의 정관,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반을 한 선수는 그게 블랙컴뱃 현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블랙컴뱃에서 방출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키워준 지도자들과 했던 약속조차도 어기는 선수면 저의 약속은 지키겠습니까? 그런 선수가? 단체에 대한 약속은 더 안 지키겠죠. 아버지 같은 분들 약속도 안 지키는데 저는 그럼 거의 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뜻을 모아서 한번 함께 가시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 중소 감독님들이 모이고 하면은 또 끝은 창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문화를 한번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또 김윤주 감독님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안 나오도록 또 달려보시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훌륭한 선수 키우셔야죠. 네.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컴뱃의 이제 스카우트 네트워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오 대장군이죠 정말. 오 대장군까지는 아니어도 매극에서 또 승진하셨네요. 원래 매극 막 매극이라고 트래시토킹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대항전을 했을 때는 여러 막의 이명이 있었죠.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오래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세력이 커지고 힘이 커지고 하면은 또 변질됩니다. 근데 이 초심을 잃지 말아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좀 변질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리지만 또 반대로 이 권한을 또 앗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하자. 예, 이게 굉장히 건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어떤 선수는 이 지도자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능력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형팀 혹은 타팀으로 잘 보내주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약 기간이 지켜진다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재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약 기간 내에서도 진짜 어떤 선수랑 지도자가 그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선의를 위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그런 잡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더 이상 못 가르칠 수준까지 내려가지 말자고. 그렇죠. 우리가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면 되지. 맞습니다. 저도 이 마인드를 좀 요구하고 싶었어요. 이 협회나 이 계약서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계약서가 없어도 선수들이 계속 함께하고 싶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제일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선수들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거는 그 계약 기간만큼은 그 지도자에게 충실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그 제자에게 충실하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이 협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역사적인 밤을 잊지 마시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잘 한번 운영해 보시죠.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5시 15분 감독협회 첫 번째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아, 근데 우리가 대형팀이 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카르텔이 되는 거죠. 카르텔. An officer came alongside in a small boat and gave Monsieur Dantes a letter, sir. No, you're mistaken, Dantes. He went to the captain's cabin. I stayed on deck. I saw what happened. One of you is obviously lying. I have nothing to hide, sir. Neither have I. Monsieur Danglars has been in my office many times. I know him to be a most sincere and honest man.